자, 4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학원을 공부하면서 과정을 살펴보면 1단원에서 우리가 화학의 첫걸음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2단원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인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우리가 전에까지 공부했던 3단원에서는 이 원자들이 모여서 화학결합을 하고 그 화학결합을 할 때 만들어진 분자인 분자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분자의 세계에서 어떻게 분자들이 극성을 이루고 또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4단원에서는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자들이 모여서 화학결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자들이 생겨납니다. 또는 이온결합 물질들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이 물질들이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적 평형과 중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중단원 1에서요. 자, 중단원 2에서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중단원이 3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적 평형, 두 번째가 삼과 염기, 세 번째가 중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동적 평형에서는 우리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서 동적 평형이란 것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 예들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과 염기에서는 먼저 산이란 또는 염기라는 물질에 대한 성질들을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산과 염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정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한 pH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에서 세 번째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 반응 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양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이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미지시료에 대한 농도를 구하는 중화 적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산과 염기와 관련된 중화 반응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1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 동적 평형과 중화 반응의 첫 번째 단원 동적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 우리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란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화학 반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물질이 생성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을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생성물이 생기고 나서 이 생성물들이 일부가 다시 반응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 즉 생성물이 반응물로 거꾸로 돌아가는 반응을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정반응과 역반응은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함께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책에 나와 있는 염화 코발트와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물이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는 테스트 용지로서 많이 이용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염화 코발트라는 물질은 푸른색을 다음과 같이 띠고 있습니다. 이때 물과 만나게 되면
물과 물에서 제공하는 비공유전자쌍을 배유결합의 형태로 제공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착화한 물이 형성되고 염화 코발트 6수화물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의 색깔이 바로 이런 분홍색인 것이죠. 여기선 붉은색이라고 표현했는데 분홍색이 더 맞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분홍색을 띠는데, 이 물이 만나서 분홍색이 된 염화 코발트 종이를 드라이어나 이런 걸로 건조시키게 되면 다시 이 염화 코발트 6수화물이 염화 코발트와 물이 기체 상태로 날아가 가지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한 반응으로 써보면 염화 코발트와 물이 만나서 염화 코발트 6수화물을 다음과 같이 형성하는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이 마르면 다시 이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 위에를 뚜껑을 덮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물을 담은 직후에는 이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물의 물 분자들이 증발해서 이와 같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기체 상태의 물 분자들이 이와 같이 채워지고, 이 물 분자 중의 일부 중은 다시 물로 응축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의 양은 일정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액체인 물이 증발해서 기체인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다시 응축해서 액체인 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우리는 반응은 방금 얘기했듯이 가역 반응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위에서 있는 가역 반응의 예를 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가 광합성. 생물 시간에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합성과 호흡은 바로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엽록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된 포도당과 산소는 세포호흡에 사용되고, 그 세포호흡의 부산물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다시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대표적인 가역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석회동굴 사진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웅장한 석회동굴에서 나타나는 종류석이나 석순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생성되는 것도 가역 반응의 한 예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퇴적돼서 조개껍질 같은 것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석회암 지대가 지각의 융기로 인해서 땅으로 드러나게 되면 석회암 지대가 되는데, 이 석회암 지대에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석회 동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때 석회석의 주 성분이 탄산칼슘이고, 우리가 일명 CaCO3라고 하는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묵은 빗물이 같이 스미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는 C2CO3라는 탄산의 형태로 물을 약간 산성을 띠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산과 반응한 이 탄산은 다음과 같이 CaE+와 HCO3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이온화 되게 돼서 석회암지대를 이렇게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서 녹이게 되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또 이 안에 녹아있던, 같이 포함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빠져나오게 되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분해가 일어나면서 다시 이런 고체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와 같은 역반응이 일어나서 종류석과 석순이 생성되는 것이죠. 자, 탄산칼슘의 분해와 생성이 있습니다. 탄산칼슘을 열분해하면 우리가 생석회라고 하는 CaO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얘네들이 다시 일부가 반응해서 이와 같이 탄산칼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들이
바로 대표적인 가역 반응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비가역 반응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B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 B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비공유전자쌍과 같은 B자입니다. 아닐 B자겠죠? 가역 반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일어나는데 비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기체 발생, 앙금 생성, 산염기 중화 반응, 그리고 연소 반응이 있겠습니다. 자, 기체 발생 반응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황산용액에다가 아연이나 또 다른 금속을 집어넣게 되면, 메탈을 집어넣게 되면 그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생성됩니다. 이때 이 수소기체가 생성돼 가지고 이 용액상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수소기체가 이 용액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반응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역 반응이 아닌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이 있겠습니다. 자, 질산은 같은 경우는 수용액 상태에서 그냥 평온한 상태로 이렇게 잘 녹아 있습니다. 용액 내에. 마찬가지로 NaCl 같은 경우도 용액 내에 이와 같이 이온화되어 잘 용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용액을 한 곳에다 섞게 되면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이온의 결합력은 물 분자가 와서 얘네들을 수화시키기 어려운 정도의 결합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되고 우리가 앙금이라는 형태로 고체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NaONO3 같은 경우는 그대로 녹아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용액상에서 이미 탈출해 버려 가지고 잘 거의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도 염산에 녹아있는 수소이온과 NaOH가 녹아서 된 OH-가 둘이 만나가지고 물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물이 다시 이렇게 H+나 OH-로 이온화되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그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연소 반응. 메테인을 산소 중에서 연소시켜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었는데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다시 만나 가지고 메테인이라는 연료로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비가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한 정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들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 정리를 잘 해놨을 것으로 믿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